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1일 공략주 종목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장보다는요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4월 2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하면 우리보다 하루가 더 늦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낙폭 과대에 대한 그냥 저점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는 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오후에 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적으로 보면 양봉이 들어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저것이 양봉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서둘러서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일 미국 시장,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좀 주가가 물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 하나만 또 팁을 이야기 드려보면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주가가 급락하잖아요. 그럼 보통 V자 반등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리바운딩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무너진 자리하고요. 저점 구간에 50% 정도 자리가 커버링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 아래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 맞출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또 그리고 나서 이거 도저히 내가 컨트롤이 불가능해. 그럼 리바운딩 들어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새로운 또 종목으로 넘어가야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리바운딩이 들어오면 어떤 종목은 비중을 좀 축소하고 어떤 종목은 내가 좀 평단 조절을 해서 그 수익화 시켜내서 커버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금 같은 건 시간을 좀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적으로 좀 이야기 드릴 종목들은 테스하고 세트레가. 뭐 테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낸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수주 받아놓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업황만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특히 이제 정책적이죠. 매크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세트레가이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그나마 수익이 나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보면 세트레가이하고 AP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또다시 또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동안은 제가 3달 동안 모니터링만 하다 보니까 조금 사실 앵글이 했거든요. 자, 이제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죠. 만약에 이게 좋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자고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예, 문제가 아주 심각했겠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조금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명, 별명이 더 나우나 테스형이다 이런 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나갈 땐 또 잘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회를 좀 봐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받을 땐 주가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같은 경우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놀랍도록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양호하게 나오는 데이터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사실 국산화 장비 이렇게 진행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D램에 관련된 부분, 특히 HBM 관련된 D램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건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D램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공정이 좀 변화가 오고 있다. 원A에서 원B, 원C 공정으로 전환이 오는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테스가 가지고 있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면 이제 수주 장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게 요거잖아요. 요건 이제 2025년도 얘기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만 보고 계시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해보세요. 이게 수주장부 아니겠습니까? 그쵸? 최근 3개월 동안, 올해 들어서 공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저 내용하고요.
직전에 관련된 뭐 매출액 한번 비교해 보세요. 2024년도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2,4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부분 이렇게 쭉 보면 매출액이 상당히 크죠? 이미 거의 충분히 수주잔고가 쌓여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얼핏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꾸준하게 앞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로 다 갈 것이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원B, 원C 공정 이쪽 부분도 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삼성전자향 또 매출도 같이 발생이 되는 내용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 아무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하고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게 아까 수주한 거 보셨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부분도 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특별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2분기 좀 피크가 올 거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죠. 왜냐하면 1분기 때 수주잔고가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그 덕분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좀 살짝 눌릴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수주잔고 내용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일정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3분기에 조금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보통 4분기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항상 보셔야 돼요. 테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거래를 하실 때 보면 항상 4분기에 어떻습니까? 좀 괜찮다. 왜냐하면 비수기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공정장비들을 이렇게 교체하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이 도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4분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보실 때는 만약에 3분기 때 주가가 많이 처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테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1, 2분기 때 이렇게 올라가서 3분기 때 쉬었다가 다시 4분기 때 이렇게 실적 내용으로 보면 이런 타임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시황 따라서 움직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황이 안 좋아서 매크로가 안 좋아서 선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눌림에 매수해주는 뭐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면 아주 쉽겠다. 목표 주가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000원. 뭐 DS 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 또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리수가 있는 목표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어요. 조금 눌림이 있었는데 이 정도 갖고 예를 들면 눌림이라고 봐야 되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정이 오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개념이 좀 와야 되거든요. 전 수렴하는 구간이 여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략 구간은 21,000원 아래쪽에서 들어와주면 상당히 땡큐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4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28,000원이 목표인 거니까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220이 이동편에서 윗단에 와 있으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YY 대비해서 우리가 하락하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매수 단가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000원 선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월 2일까지는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어떻게 돼요? 좀 올라왔다 지금 5만 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들어오는 뭐 아니면 하이닉스가 반등이 들어오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공략을 해주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보면 조금은 그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 모든 종목을 뭐예요? 지수하고 연동해서 생각을 하면서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장주가 있겠습니까? SK 이 분야 같은 경우 반도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플러스 상태 이게 들어올 때 여기도 같이 공략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흐름은 같이 가기 때문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1,000원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매수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포인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트레가입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로 담고 싶어서 오랫동안 모니터링 해온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주항공 분야에서 얘는 흑자 기업이다 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여기 포인트가 좀 되어 있는데 이거 언더스탠딩 보시면
요 카메라, 우주 항공 카메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언더스탠딩 한번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위성 본체, 전자공학 탑재재, 그다음 지상국 이 3대 핵심 기술을 갖다 다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세트랙아이다. 그것도 연동해서 최근에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를 받아서 하나 시스템하고요. 같이 연동해서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환경까지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연동해서 저는 비즈니스 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난해부터 3분기, 4분기 흑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수출을 많이 해요. 수출이 90%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전체 국책 사업도 진행이 되는 내용도 있고요.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5월달 이후부터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요. 1쿼터, 2쿼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요. 또 이건 성장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갖다 높게 보는데 이건 밸류에이션으로 다 우리가 거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AP 유성 이런 것들도 여러분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AP 유성보다는 세트랙아이가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간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관심도 세트랙아이에 훨씬 더 많아요. 개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리포트나 내용들도 세트랙아이에 관련된 거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어쨌든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인공위성 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것들 중에서 1등주가 뭐다? 세트랙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매출 부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어때요? 올해 긍정적인데 이 포인트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부터 자금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사업성 대부분 사업의 타겟이 3, 4분기에 좀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렇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분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1분기 마무리되면서 2분기에 정도의 투자 포인트 잡고 3분기, 4분기 때 좀 괜찮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3분기, 4분기 때 이 종목을 가지고 좋은 또 수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 생각해 주시고 모쪼록 이 부분은 좀 인정해 줘야 된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시장이 넓지도 않은데 그래도 보면 흑전했다는 건 상당히 좋겠다. 리포트 한번 좀 체크해보면 제목 자체만 보고 있게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돈 벌고 있는 아이가 바로 세트랙 아이다라고 하네요. 제목 참 잘 져요. 그리고 보면 저는 제목질 재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면가 같은 거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차트 보면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이때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했잖아요. 1월달 같은 경우에 바빴어요. 우리가 뭐 그런데 이때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제가 이건 안 들어갈게요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는 않았던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왔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222동평균선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구간은 그럼 뭘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예, 바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자리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좀 무리수였긴 해요. 더 올라갈 만한 자리가 많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여기도 보면 음봉 나오고 윗거리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 떨어지면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주 배드 시그널입니다. 자,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할 타이밍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리를 해야죠. 정리해도 이때 이미 다 어떻게 돼요? 과매수권에 진입되어 있는 걸 다 기술적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파형하고 1차, 2차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 꾹 눌러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시간을 오래 두고 가면 이런 현상들을 지난해 연말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작은 수익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하세요. 35,000원. 거기서 목표점 올라가서 뭐 한 5만 원까지 찍어줬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기업들보다 우리가 투자한 수익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이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여러분 쫙 제가 화살표 꺼드리면 되잖아.
오늘 이거 양봉 들어오는 거 이게 양봉입니까 이게?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충분히 보신다 생각하면 저는 이제 뭐 42,500원과 4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수하고 또 연동해서 보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점 정도 줄 생각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로 하면 저는 왜냐하면 일단 앞으로 제가 보는 주가의 리바운딩 가능성은 상당히 좋고 성장성도 좋고 뭐 이런 것들 깔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진입을 한 거.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신작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있는 가이던스는 나쁘진 않아요.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그닥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신작 인조 이게 여러분들 라이프 이렇게 생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이제 하나씩 그 뭡니까 스토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그 가상현실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대신해서 뭐들을 해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홍대도 나온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도 나온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세계 돌아다니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이던스 상으로는 뭐 어쨌든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훨씬 좋게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제가 이거 살짝 들어가 봤는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 저도 시간이 많으면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거 게임을 하길래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짧게 플레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존재하고 있어서 아마 호불호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게임은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게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좀 조정 시에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도 접근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다가 과연 이 주당 단가 이렇게 높은 걸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그건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회사가 나쁜 건 아니고 이 종목이 주당 단가가 너무 높아서요. 여러분들 그건 개인적인 성향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 지난해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와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긴 하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게임 업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엔터에는 뭐 하이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제 생각에는 게임에는 크래프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가급적이면 트레이딩이니까 이쪽 낮은 구간에 올 때 공략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매크로 안 좋고 뭐하고 안 좋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공매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어제 그제 뭐 조금씩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아래쪽이면 충분히 또 공략하는데 제가 이랬잖아요.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상단에서 박스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방에서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최고의 악재까지 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적정하게 투자 비중은 트레이딩이면 30%를 넘지 말아야 되죠. 아시겠죠? 예, 요거는 거 앞으로 제가 무지무지하게 강조드릴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은 일단은 겁먹어야 돼. 내가 좀 무리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누구나 뭐 140km, 150km 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달리고 나면 좀 어깨도 힘도 들어가고 눈도 초점도 좀 오래 운전하면 힘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뭐 100km로 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시간 정도 달려도 크게 무릴 수가 없습니다. 자, 무리를 할 거냐, 아니면 안전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한 90km로 달릴 거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우리는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이런 개념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 서스테이너빌리티, 자, 미국에서 SMR 관련된 법규,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게 25개 주 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는 SMR 관련된 내용들에서 상당히 혜택도 주고, 이쪽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SMR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건설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번 쪽으로 보면 전 현대건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쪽으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BHI, S&T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조정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양봉 들어온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렇게 양봉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저 중토에 관련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왜?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물렸어. 그러면 몹시 앵그리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야죠.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 들어온 건 좋은 시그널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걸 잡아주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며칠 더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어디서 양봉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이 아래쪽에 들어올지 위로 걸칠지 그거는 저도 모르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걸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이 자리죠. 제가 왜 22,000에 동그라미 쳐놓겠습니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일 겁니다. 이 구간이 과거에 박스권 자리였는데 상단이거든요. 여기를 통과하고 나간 게 돌파거든요. 이걸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겠죠. 그럼 원점으로 돌아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어디 구간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리저너블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투자한 것도 실제로 우리가 동사 같은 경우 투자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수익을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그때도 구간이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쨌든 SMR 관련된 부분, 미국에서 요 뉴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만 진행하는 것들은 아니겠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MR 관련된 내용이 이게 좋은데 여기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이제 체코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또 폴란드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 사실 잡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잡음이 좀 많긴 한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낮은 점 들어오면 매수해 주는 게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종목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저는 일단 22,000원부터 모니터링 하는 걸로 그 사전에 위로 튀어버리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우리가 시작한 거, 우린 여기서 샀잖아요. 우린 정말 잘한 겁니다. 이 종목 갖고 우리가 30% 냈잖아요. 여기는 버림수였고. 자, 여기는 일단 버리세요. 그리고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보면 1차 조정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오는 부분 생각해야겠죠. 이거 중간에 양봉 들어오긴 했으나 이것도 역시 뭡니까? 그냥 적당하죠. 중간에 들어온 건 이런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제가 스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빨간 봉은 뭐 큰 거, 이런 거 여기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핵심은 여기죠. 여기가 매물이 단기적으로 가장 많은데 여기서 지지를 해줄지 아니면 이 아래쪽으로 통과할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된다. 다만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고체 관련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매수가 어때요? 쌀 때 다시 매수하는 거죠. 원점 타격을 하든 그 윗단에서 타격을 하든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만원부터 저는 모니터링을 할게요. 4만원 밑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공략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뭐 빨간불 들어온다고 내가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놓친다 하더라도 새로운 건 늘 돌아오거든요. 중요한 건 매크로가 변화가 오는 모습을 꼭 확인하고 갑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부에서 만나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